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카메라로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비용이 100원 있는데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가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7월 9일에 공략했던 후성 무려 78.95%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을 했는데 인스코비는 85.96%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개는요. 58.29%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 그리고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 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지놈앤컴퍼니 27.99%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했던 휴맥스도 11.05%의 수익이고요. 9월 3일에 공략한 K탑 리츠 11.3%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IB기민형 15.94%의 수익이고요. 또 7월 7일에 공략했던 샘CNS 44.23%의 수익입니다. 7월 15일에 공략했던 아바텍도 35.1%의 수익이고요. 7월 19일에 공략한 일진다이아도 21.15%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공략했던 삼형SNC의 경우도 25.3%의 수익입니다. 8월 11일에 공략했던 대원제약은 21.78%의 수익이고요. 8월 23일에 공략한 리드코프 13.92%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지놈앤컴퍼니와 같이 강하게 갈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오늘의 공략주 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오늘의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공략주 드리겠습니다. 비중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지금부터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 보내시고 QR코드 찍으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요, 전장보다 151.69포인트, 하락한 34,879.3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요, 전장보다 20.79포인트, 하락한 4,493.28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38.38포인트 밀린 15,248.25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8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35,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사항, 22회 통화정책 회의 등에 주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이 노동부는 지난 4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35,000명 감소한 3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요, 지난해 3월 14일 25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3만 5천 명을 밑도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신호긴 한데요. 신규 고용은
예상만큼 빠르게 늘고 있지 않아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메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후에 학교가 개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은요, 상황을 또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오늘 9월 21일, 9월 22일 양일간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요, 또 이날 기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속도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비는 이전 두 개 분기에서보다 적당히 더 느린 속도로 순자산 매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 표현에서 매입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업종별로는요, 부동산과 헬스 관련주가 각각 2%,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 관련주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자재 관련주는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류업체 룰루레몬의 주가는요, 실적 호조에 10%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시장의 테이퍼링이나 긴축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 이를 반영할 경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요, 전장보다 0.84포인트 오른 18.8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방송이 끝나는 대로 또 바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후성이죠. 후성 무려 78.95%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는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85.96%, 그리고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58.29%의 수익,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도 24.50%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진업앤컴퍼니 27.99%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는 11%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9월 3일에 공략한 K탑리츠 11.13%의 수익입니다. 8월 30일에 공략한 아이비김령 15.94%의 수익이고요. 7월 7일에 공략했던 샘CNS 44.23%의 수익, 그리고 7월 15일에 공략한 아바텍은 35.1%의 수익입니다. 7월 19일에 공략한 일진다이아 21.15%의 수익이고요. 7월 20일에 공략한 삼성SNC의 경우도 25.3%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 공략했던 대원제약 21.78%의 수익이고요. 8월 23일에 공략한 리드코프 13.92%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오늘의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그리고 변동성 있는 세력주 적절히 포트에 편입해서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을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가지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또 입장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로 찍으시면서 기록한 제 설명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미국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요, 나스닥부터 볼 거예요. 나스닥 볼 건데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점점 조금씩 누워있다라고 보고 있죠. 누워서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차트를 좀 이렇게 줄여서 보면 지금 흐름은 어떤 부분하고 비슷한 흐름이냐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눕는 부분이죠.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점점. 그러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뭐 당연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핑크색 선 따라서 추세선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다 우상향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조정 가능성은 이 정도 가격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100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 온다. 15,100부터 뭐 15,000 사이가 온다라고 한다면 뭐다? ETF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미국장 ETF로 매수하셔도 되겠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락 이탈에 뭐 하락 조정 시에 인버스를 대응하고 밑에서 매수를 해서 레버리지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전략상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면 상관없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인버스로 이익을 내고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할 때 레버리지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 전략이기도 하지만 양쪽 방향을 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수만 이렇게 매수만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15,200에서 15,000 사이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S&P 500을 먼저 보고 다음을 볼게요. S&P 500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초록색 선을 따라서,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 그 부분을 따라서 또 계속 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죠? 계속 상승이죠.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일단 추세선과 4,400이 지지된 이 가격.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4,430이나 그렇죠? 4,400 사이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약간 언더슈팅까지 나온다고 해서 일단 단기 추세선이 이탈하더라도 중기 추세선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보고, 그리고 4,400 정도에서는 여러분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퉁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그죠?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여지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수를 일단 하시면 되고요. 4,400이 깨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점인 4,347 정도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공격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물량을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4,400이 안 깨지는 한도 내에서만 공격적인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S&P 500도 그게 깨지게 된다면 뭐다? 점점 옆으로 누울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이 가격을 깨진 적이 없어요. 그죠? 빨간 선 깨진 적이 없는데, 빨간 선 뭐다? 초록색 선이에요. 초록색 선이 깨진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 깨지는 흐름이 나와서 4,400이 깨진다. 그러면 차트 흐름에서 이렇게 가고 있던 게 이제 옆으로 살살 이렇게 누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 구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4,400이 깨진다. 고점을 넘지 못하고 깬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옆으로 누울 수 있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러면 강력한 상승세는 조금 누그러들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다우를 보고 있는데, 그죠? 다우가 가장 약하다고 했어요. 다우가 가장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우는 이미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다. 그리고 다우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일단은 깨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깨졌으니까 상승에서 이렇게 채널로 올라오던 부분에서 먼저 깨졌어요. 먼저 3대 지수 중에 먼저 깨져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점이 요 정도, 그죠? 저가 34,494인데 34,494가 이탈하는 이 정도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다우는 이미 아까 S&P 500도 설명드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만약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다우는 이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그죠? 이 구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에 접어들었잖아요. 박스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추세선이 일단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세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일단 뭐다? 중기적으로 아직 박스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대응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난번 저점은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밑으로,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우는 현재 박스인데 가장 먼저 3대 지수 중에 가장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의 징조보다는 일단 상승세가 살짝 멈춘 정도. 올라올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기 이 자리에서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한번 있다가 재차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꺾인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도 있는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라. 그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재차 뭐 34,00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지수는 다 봤고요. 지수는 다 봤고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골드인데 그죠? 골드가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상승 세기는 뭐다? 이탈하면 하락이에요. 이탈하면 하락인데 지금 그래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락이 나왔는데 뭐다?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에도 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에도 매도인데 최소한 이런 가격대가 제차 5위평 가격뿐만 아니라 1815가 넘어가지 않는 한 무조건 반등에도 일단 이렇게 올라와도 섞여서 재차 내려가는 걸 기대하면서 반등에도 일단 매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돌파는 1815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반등의 매도 전략을 짜보셔라. 골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입니다. 실버도 그렇죠. 실버도 추세가 일단 이탈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가서 오버슈팅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추세선 이탈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은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 옆으로 다시 길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실버도 반등에 매도 쳐도 되나요? 예, 실버도 반등에 매도 쳐도 되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24.5가 넘어가지 않는 한 반등의 매도 전략으로 유효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재차 이렇게 깨지는 흐름을 한번 기대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22평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거기서 바로 올라오다 보면 여기 62평이 이렇게 눕죠. 62평 누우니까 지금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박스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버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24가 넘지 않는다면 박스에서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니까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버 같고요. 다음 부분은 불입니다. 불이도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흐름인데 불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상승세가 역시 깨졌죠. 그리고 추세선 이어서 하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뭐다? 반등에 이렇게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셔갖고 대응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일단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짜드리면 되냐면 4.3일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등의 매도, 그렇죠? 올라오면 또 반등의 매도 쳐가지고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겠고요. 4.3일이 넘어간다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포기를 해야죠. 다시 재차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비추세로 돌리는 구간은 4.3일 정도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까지 봤고요. 빅스 지수 보겠습니다. 빅스가 이렇게 계속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은 돌파되지 못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 전곡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곡을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논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차 꺾여서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죠. 돌아서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22점 지난번에 이 자리 있잖아요. 23 정도가 돌파되지 않는 한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이 정도가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매수 자리로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기 다 넘지 못하면서 다 매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자리가 되면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23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와버린다. 여기서 23이 돌파된 흐름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조금 세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은 마무리가 될 여지가 있어요. 강한 상승은 마무리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종목은 테슬라 한번 보고 오랜만에 테슬라 한번 보고 또 그 미국장 마치고 그 잠시 뒤에 한국장도 봐드릴게요. 일단은 테슬라를 한번 볼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잘 이평선 따라서 추세선 따라서 잘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단 하나 찝찝한 건 이 모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세기. 이 상승세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종목에서도 상승세기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 급락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추세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선 이탈하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재차 요 가격대 $700나 $680 사이 요 사이가 오면은 그때는 한번 또 매수를 해보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홀딩이에요. 홀딩 하시는데 740 정확히 말씀드리면 $735 정도 되겠네요. $735가 이탈을 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세기 일단은 찝찝한 부분이 있다. 상승세기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장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는 국내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는 미국장 체크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확인하기 전에 무료 도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주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후성 여전히 강하게 잘 가고 있죠. 78.95%의 수익. 그리고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한 인스코비는 85.96%의 수익입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58.29%의 수익이고요. SG 바이오파마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는요.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 27.99%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했던 휴맥스도 11.05%의 수익이고요.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타 리츠 역시 11.13%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비기명 15.94%의 수익이고요. 7월 7일에 공략했던 샘CNS 44.23%의 수익. 7월 15일에 공략했던 아바텍도 35.1%의 수익이고요. 7월 19일에 공략한 일진다이아 21.15%의 수익입니다. 7월 20일에 공략한 삼성SNC도요. 25.3%의 수익이고요. 8월 11일에 공략했던 대원제약 21.78%의 수익입니다. 8월 23일에 공략한 리드코프 역시 13.92%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요.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지노맨 컴퍼니와 같이 강하게 갈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오늘의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략주 드리겠습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수급주, 변동성 있는 세력주, 포트에 적절히 편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을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또 QR코드 있죠? QR코드 화면에 보이죠?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또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3146.64포인트로 하락 출발하여
장초반 3158.60에서 상승 고점을 형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해서 오후 들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장 막판 3111.49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끝에 3114.70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은 가운데 미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흘 연속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9.5%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일에 이어 어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01억, 9,348억 순매도, 개인은 1조 2,064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92계약, 668계약 순매도, 기관은 474계약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2.5원 상승한 1,169.2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1,033.97포인트로 하락 출발해서요. 장 초반 상승으로 전환해서 1,042.04포인트,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장 후반 점점 낙폭을 줄여서요. 결국에는 1,034.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등으로요. 코스닥 지수는 영속을 하락했고요.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도, 기관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 개인은 이틀째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90억, 834억 순매도, 개인은 1,59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국내 시장 흐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로 흐름하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공략표를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9일에 공략한 호성이 78.9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 7월 14일에 공략해드렸는데 85.96%의 수익입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 58.29%의 수익,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8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28.98%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8월 24일에 공략한 한국파마도 24.5%의 수익이고요. 8월 25일에 공략한 지노맨 컴퍼니도 27.99%의 수익입니다. 9월 1일에 공략한 휴맥스는요. 11.5%의 수익이고요. 9월 3일에 공략한 케이타 브리츠는 11.13%의 수익입니다. 8월 31일에 공략한 아이비기명도 15.94%의 수익이고요. 7월 7일에 공략했던 샘CNS도 44.23%의 수익, 7월 15일에 공략한 아바텍 역시 35.1%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7월 19일에 공략했던 일진다이아도 21.15%의 수익이고요. 7월 20일에 공략한 사마SH의 경우도 25.3%의 수익입니다. 8월 11일에 공략했던 대원제약은 21.78%의 수익이고요. 8월 23일에 공략한 레드코프 13.92%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등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 또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오늘 뽑아온 종목도 강하게 갈 종목들입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해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돼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공략주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무료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빨리 손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카메라 앱 찍으시면서 제 설명 들으세요. 귀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선을 또 한번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탈됐던 추세선 있죠?
이게 지지선이, 그죠? 지지가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지가 돼 있는 부분이 이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엔 이게 또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지지가 됐던 선이 쭉 연결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하고 지금 그림하고 제가 맞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예, 이탈됐던 가격이고 반등이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등에 이렇게, 그죠?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를 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특히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하락 포지션이 지금 세게 내려와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가가 3106.97이었죠. 3106.97인데 이 부분이 오늘 지켜지느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왜냐면 여기 또, 그죠? 저항이 됐던 부분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가 돼서 올라갔던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 이탈을 한다. 지금 예상 선물가로도 0.9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선물 기준으로 0.95면 한 6포인트? 6포인트 정도 오르는 거니까 3,120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돼서 3,100, 3,105 정도가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3,050까지의 조정도 한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흐름에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그죠? 이게 3,050인데 이 3,050이 지지가 돼서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올라갈지, 그죠? 좀 더 내려왔다 더블로로 올라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지지되는 흐름, 최소한 양봉이라도 하나 이 구간처럼, 그죠? 표시를 해드리면 이 구간처럼 양봉이라도 흐름이 나오면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봉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봉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이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종목은 일단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바닥이 찍혀서 삼각이 만들어져서 전곡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죠? 땅바닥이 일단 만들어지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여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구간이다. 아직. 그래서 저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땅바닥 자리를 기다리려면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 오늘하고 다음 주 초까지 지켜봐야 되겠으니까 본격적인 흐름보다는 코스피는 되도록이면 반등 나오는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계속 종목마다 악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NC소프트나 아모레화학이나 LG화학이나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렇죠? 다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흐름이에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되도록이면 코스닥 위주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 보시면 점점 이게 상승 세기죠? 상승 세기 올라와서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정고도 못 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처럼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죠? 여기처럼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저께 일단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그죠? 어저께 아랫꼬리가 달린 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그래도 만기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본다면 만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돼서 최소한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죠? 급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옆으로만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왜 그렇게도 가능한 모습으로 급하게 올라갔어요. 삼성 세계로, 그죠? 급락 이후에 급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깨지는 조건에서 만약에 이탈을 해서 어제 저가를 깨진다라고 한다면 또 선까지의 조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하락을 일단 마무리하는 흐름이었는데, 그죠? 보시면 도시여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죠? 빨간 봉으로 딱 이렇게, 그죠? 이런 봉이 하나 있어요, 이 사이에. 그래서 어제 저가를 안 깨고 옆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흐름만 나와준다고 해도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되겠다.
빠른 종목들 대응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큰 종목보다는 지금 시총상위 종목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시총상위보다는 개별 종목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볼 건데, 그죠? 변동성 지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이죠. 쌍바닥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죠? 쌍바닥 찍혔고요. 그죠?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지금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더 되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흐름인데, 이 정도 보고 있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17.3 정도, 17.3이 넘어가면 조정이 좀 더 세게 들어오는 거고요. 어저께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 이 옆으로만 이렇게 이 구간처럼 이 안에서 박스죠. 박스를 거볼게요. 이 안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7.2, 17.3 정도가 넘어가서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찝찝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인기적으로 봤을 때 선을 그럼 이런 식으로도 그어질 수가 있어요. 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7.3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넘어가는지 보시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시장은 괜찮은데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흐름은 있다. 시장 설명 마무리를 하면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반등이 올라오건 하면 정리 좀 하셔라.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볼게요. 선물 지수는 그죠? 일부러 안 지어놓고 놔뒀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상승 세기 패턴인데 반등이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네요라는 말씀을 말씀 드렸고, 여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죠? 415가 깨지면 매도 흐름, 화살표 표시도 있죠. 그래서 화살표 표시에서 415가 깨지면 매도 흐름인데, 깨지면서 어저께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다. 여기서 재차 이제 여기서 쌍바닥이 될지 여기서 쌍바닥이 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 그죠? 다시 저점을 깰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쌍바닥 예측보다는 일단 어디까지 내려올지 현재로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단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예상가 선물 기준으로 지금 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407.45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요. 그 정도가 돼서 오늘 여기서 반등이 올라와줘서 이 정도 위쪽에서만 끝나준다면 박스를 그어볼게요. 차트 모양으로. 410 정도까지 반등을 해서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바로 그러면 저가를 만들 수 있는 하락, 쌍바닥은 찍히는 거예요. 쌍바닥은 찍히는 거니까 중기적인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중기적인 흐름에서 쌍바닥에 찍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면 좋겠다. 일단 어제 저가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선물도 그렇죠? 선물도 안 깨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가를 올라와서 안 깨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 주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쌍바닥을. 그럼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삼각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봉 그리고 월요일까지의 봉 중요한데, 저가를 안 깨서 저도 이 정도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찍히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에서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원달러 환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원달러 환율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안으로 안 들어오고 계속 위로 벗어나 버렸다. 그죠?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만 이렇게 지우면, 제가 안으로 수요일 방송이었어요. 안에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일단은 오늘 그래서 재차 1170원 안쪽으로, 그럼 이번에도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1170원이죠. 1170원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다못해 그리고 1160원까지라도 이 구간에서라도 재차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와주는 흐름이 나와야 좋은 흐름이다. 근데 보시면 얘도 일단은 이런 흐름이죠. 보시면요. 그죠? 얘란 얘기는 원달러 환율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조금 그래서 변곡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을 그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패턴에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의 패턴에서 하락세기형의 돌파는, 하락세기는 뭐라고요? 상승.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1160원대로 다시 떨어져서 1150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차트 한번 볼 건데 종목 카카오를 미리 띄워놨습니다. 카카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카카오를 띄워봤는데 카카오는요. 일단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여기서 상승세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채널을 가면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채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다가 그죠? 깨지면서 이렇게 악재가 나는데 이걸 지금 매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일단은 받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을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처럼. 한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음봉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음봉이 떨어져서 나오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짧게 가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바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줄줄줄 셉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의 특징은 옆으로 해서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지는 부분이 시간을 다져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죠. 이런 위치에서 변곡 삼각을 만들어 가다가 고점을 돌파 못하고 23만을 못 넘고 이렇게 빠졌듯이 똑같아요. 카카오도 지금 섣불리 달려들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는 오히려 상승 세기를 만들어 가다가 부러진 거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15만 원, 11만 5천 원이나 10만 원 초반대, 11만 5천 원대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이버 볼게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이버도 봐야 되는데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하면 조금 그나마 양호한 편이죠. 어저께 아랫꼬리도 달렸고 잘 빠졌는데 역시 박스기도 하고 박스 이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변곡에서 부러졌다, 박스에서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하락의 시작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조금 더 안정이 된 이후에 사셔도 되겠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조금 더 안정이 된 이후에 사셔도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해외에서 영업 실적도 훨씬 더 있는 부분이니까 국내에서만 주로 한정되어 있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이버랑 카카오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강세 종목 볼 건데 강세 종목 한번 보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는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또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참고로 그래서 7월 9일에 공략했던 후성이 무려 78.95%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도 7월 12일에 공략해드렸는데 무려 85.96%의 수익입니다. 7월 28일에 공략한 3기도 58.29%의 수익, 7월 28일에 공략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월 9일에 공략한 포렉스조 바이오파마도 28.98%의 수익입니다. 8월 11일에 공략했던 대원제약도 21.78%의 수익이고요. 8월 23일에 공략한 리드코프도 13.92%의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상,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오늘도 강하게 갈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강한 종목 골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상가를 보니 제가 뽑아온 종목도 괜찮은 흐름이네요. 여러분과 같이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QR코드 찍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어제 강세 종목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 종목 중에 보일 종목은 이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현이라는 종목인데, 그죠? 이 종목.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홍 의원 요새 테마주 관련 정치 테마주가 잘 움직이고 있죠. 그 영향으로 지금 간 부분인데 어제도 팜스빌이라든지 MH 에탄올이라든지 뭐 DSR, 보강산업, 홈센터 홀딩스, 한국선제, 휴men스 홀딩스, 우학, 3일, 한국맥멀티 등이 홍 의원 관련된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요새 좀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지시면서 다시 우선순위에서 좀 더 야권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가고 있는 부분, 대현도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본격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거나 손이 빠르셔서 계속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단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가 다니면서 쭉 빠져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이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이렇게 또 이쪽에서 돈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정치 테마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쳤다, 홍보 의원 관련된 부분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너무 위쪽으로 따라가시지 마시고, 지금 다른 여권이라든가 야권의 다른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을 또 한 번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시세가 이미 종목들이 다 더블어 해서 막 3배 올라온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권의 종목들이나 야권의 다른 후보와 종목들에 관련된 종목 궁금하시면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같이 공략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노란톡방은요. 문자 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또 찍으셔도 카메라 앱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켜져 있는 동안 제 얼굴이 TV 화면에 나오는 동안만 입장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후성이죠. 후성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후성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생기면서 잘 가고 있어요. 되게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그죠? 무거운 종목이랑 급등을 잘 없는 종목이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 주도주로 잘 가고 있다. 78.95%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무려 78.95%의 수익이다라는 점. 인스코비도 공략을 해드렸어요. 인스코비도 공략을 해드렸는데, 그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인스코비도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꾸준히 잘 가고 있다. 그죠? 인스코비도 그래서 수익률이 무려 85.96%. 오히려 후성보다도 조금 더 높죠. 85.96%. 3기도 잘 가고 있어요. 3기도 잘 가고 있는데, 그죠? 3기도 여전히 계속 잘 가고 있다. 눌림 오고 있어요. 눌림 온다 그러면 제차 또 제 공략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제차 이렇게 주도주의 때문에 잘 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료 이런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QR코드 찍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저와 같이 강해갈 종목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성, 인스코비 3기 다 50% 이상, 후성은 70% 이상이죠. 거의 80%가 다 되고 가고 있고요. 인스코비도 90% 이상 되어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제가 강하게 가는 이런 종목들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 골라놨으니까 종목 괜찮습니다. 오늘 뽑아온 종목도 예상가가 괜찮으니까 같이 여러분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문자샷 3989 김세성 보내셔도 되고요.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또 같이 강하게 갈 종목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